비 오는 밤 교통사고로 쓰러진 아들 민수를 살리기 위해 흑투성이 슬리퍼 차림으로 응급실에 달려온 66세 정화. 간호사가 말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직접 집도하십니다. 우리 병원 최고의 외과 의사이십니다. 수술실 유리창 너머 수술복을 입고 들어서는 중년 남자의 뒷모습. 정화의 손에서 기도문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 씨가 왜 여기에? 20년 전 젊은 간호사와 손잡고 떠나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정화는 벽에 기댄 채 무너져 내리며 중얼거립니다. 제발, 이번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 끝에 정화의 옥탑방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철제로 되어 있어서 비라도 오는 날이면 미끄러워 위험했죠. 페인트는 벗겨져 녹이 슬었고 난간은 흔들거렸습니다. 66살의 정화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2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무릎이 쑤셨습니다. 어젯밤 담당하던 환자분을 돌보다가 무리를 했거든요. 침대에서 일으키고 화장실까지 부축하고 다시 눕히는 일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허리와 무릎이 비명을 지르곤 했어요. 정화는 침대 옆에 놓아둔 파스를 꺼내 무릎에 붙였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참아야 했죠. 오늘도 일을 나가야 하니까요. 정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낡은 커피포트가 놓여 있었어요. 물을 끓이는 동안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의 삶이 있겠죠. 각자의 고단함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정화는 작은 방 한쪽 구석에 마련한 제단을 바라봤습니다. 십자가 하나, 성모 마리아상 하나, 그리고 초 한 자루가 전부였어요. 정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 아들 민수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이 어미 대신이라도 좋으니까요. 다시 걷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정화의 기도는 매일 같았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다친 아들 민수를 위한 기도였죠. 38살의 나이에 휠체어 신세가 되어버린 아들을 볼 때마다 정화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가 당한 사고였어요. 음식을 배달하러 가던 중 신호를 무시한 차가 민수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죠. 민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는 이미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수술비며 재활치료비며 병원비가 끝없이 나갔어요. 정화가 간병인으로 벌어들이는 한 달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 말고는 정화에게 남은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민수만이 정화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정화는 천천히 일어서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탁기에서 갖꺼낸 옷은 조금 눅눅했지만 입어야 했어요. 건조대에 말릴 공간도 시간도 없었거든요. 가방을 챙기며 정화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오늘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민수의 약값을 내고 마트에서 장을 봐야 했죠. 문을 나서기 전 정화는 민수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정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는 건강하고 씩씩했던 아들이었는데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정화는 민수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죠. 민수야, 엄마 다녀올게. 냉장고에 밥 있으니까 일어나면 데워 먹어. 정화는 조용히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병원에 가면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정화는 문득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외과 의사였어요.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편이었죠. 정화는 그런 준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거든요. 의사 부인이라는 타이틀은 정화에게 큰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준호를 목격했어요. 젊은 간호사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믿을 수가 없었죠. 준호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민수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준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이혼해줘요. 정화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을 지켜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18살이던 민수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엄마 지킬게요. 그날 이후 정화는 혼자 민수를 키웠습니다.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파출부 일을 전전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민수는 착하게 자라줬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엄마를 위해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달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정화는 그런 민수가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우리 민수는 아빠 닮아서 착하구나. 정화는 가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준호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민수를 낳아준 것만은 감사했거든요. 민수는 정화의 전부였습니다. 민수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정화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 안에서 정화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화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중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화는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정화가 담당하는 환자는 75세 할머니였어요. 치매가 있어서 수시로 돌봐드려야 했죠.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병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환기를 시키고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정화는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정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왔구나. 정화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제가 왔어요. 할머니는 정화를 딸로 착각하셨지만 정화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편안해 하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화는 다른 간병인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 시간이 정화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거든요. 옆자리에 경숙이 물었습니다. 언니, 아들은 좀 어때요? 정화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재활치료 열심히 받고 있어.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민수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의사는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정화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정화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까? 오후 내내 정화는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침대에서 일으켜 앉혀드렸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정화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분의 가족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거든요. 저녁이 되어 정화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더욱 쑤셨지만 참아야 했어요. 정화는 마트에 들러 간단한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두부와 김치, 그리고 계란 한 판이요. 계산을 하고 나니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화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정화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엄마 왔다. 저녁 금방 해줄게.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정화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몸,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화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만은 꼭 살려야 한다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게 해줘야 한다고 다짐했죠.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에 검사 한 번 더 받으래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같이 갈게.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항상 고생시켜서 죄송해요. 정화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죠. 무슨 소리야? 넌 엄마의 전부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살아가는 거야. 밤이 깊어가고 정화는 다시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 민수를 도와주세요. 이 어미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세요. 촛불은 조용히 흔들렸고 정화의 기도는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정화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거세게 들려오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정화는 설거지를 하면서 내일 병원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할머니 가족분들이 오시는 날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정화는 물기 묻은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정화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박민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정화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간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오시면 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화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휠체어를 타는 민수가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정화는 황급히 민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정화는 비명을 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서둘러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에 있던 낡은 슬리퍼를 급하게 신고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정화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수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비 오는 밤에 빈 택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어요. 온몸이 빗물에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화는 손을 모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민수를 지켜주세요. 제발이요. 버스가 왔고 정화는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은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울먹였어요. 사람들이 정화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화의 옷은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고 슬리퍼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제발이요. 정화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버스는 느리게 움직였어요. 비 때문에 도로가 막혔거든요. 정화는 초조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화는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화는 간호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박민수 어디 있어요? 제 아들이에요. 간호사는 정화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화는 간호사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에요. 제발요. 간호사는 정화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정화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빗물에 젖은 몸이 추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추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의사가 나와서 정화를 불렀습니다. 박민수 환자 보호자분이십니까? 정화는 벌떡 일어나 대답했어요. 네, 저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대동맥 파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정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대동맥이요? 그게 뭔데요?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큰 혈관입니다. 여기가 파열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셔야 해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펜을 쥐고 이름을 휘갈겨 썼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들만은 제발이요. 정화는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는 정화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서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곧 수술 들어갑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직접 집도하신답니다. 우리 병원 최고의 외과 의사이십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준호 교수님이세요. 심장외과 최고의 실력자이십니다. 정화는 그 이름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호라고요? 간호사는 정화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네, 교수님이 직접 하시니까 안심하세요. 정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준호, 그 이름은 정화가 2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이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정화를 수술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정화는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섰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정화는 알 수 있었어요. 걸음걸이, 체형, 그리고 눈빛까지요. 정화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 정화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박준호라고요?
20년 전 정화와 민수를 버리고 떠난 그 남자가요? 정화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이 시작된 거죠. 정화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 당신이에요? 왜 하필 우리 아들을? 정화는 울먹였습니다. 20년 동안 보지 않았던 남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남자가 지금 민수의 생명을 쥐고 있다니요. 정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민수를 살려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복도에는 정화 혼자뿐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정화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민수를 살려주세요. 이번만은 제발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렸지만 정화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정화는 벽에 기댄 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민수가 태어났던 날, 그리고 준호가 떠나던 날까지요.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지금 다시 나타난 거예요? 왜 하필? 정화의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정화는 그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명은 정화를 다시 박준호 앞에 세워놓았고 정화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화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수술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정화의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추웠지만 정화는 느낄 수 없었어요. 온 신경이 저 문 너머에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호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0년 전 정화와 민수를 버리고 떠난 그 남자가 지금 민수의 생명을 쥐고 있다니요. 정화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 그날 정화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준호가 젊은 간호사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둘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가가서 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정화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정화 씨,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옆에 있던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정화는 준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민수는 어떡하라고요? 당신 아들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정화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이혼해줘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돌아섰어요. 간호사와 함께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정화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정화는 18살 민수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아빠를 지키지 못했어. 민수는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정화는 더 많이 울었습니다. 정화는 그날 다짐했어요. 민수만은 절대 지키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민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정화는 준호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준호의 사진을 모두 불태웠어요. 준호가 쓰던 물건들도 다 버렸습니다.
정화는 준호라는 이름조차 입에 담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에게도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준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민수를 살리는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니요. 정화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운명이 정화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이번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정화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입술에 갖다 댔어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미움과 분노가 복받쳐 올랐어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정화는 일어서서 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술실 안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준호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마스크와 수술복 때문에 구별할 수 없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정화는 급히 다가가 물었어요. 수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정화는 다시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젖은 옷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왜 우리 민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정화는 하느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착하고 순한 아들이었죠. 엄마를 위해 어린 나이부터 일을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수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정화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2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정화는 그들 사이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박민수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정화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간호사는 정화를 보며 말했어요.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민수가 버티고 있다는 뜻이었죠. 정화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었어요. 1초가 1분 같고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정화는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의 민수, 첫걸음을 뗐을 때의 민수, 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민수까지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정화는 민수를 키우며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민수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죠. 3년 전 민수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정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간병인 일을 시작한 것도 그때였죠. 밤낮 없이 일하며 민수의 치료비를 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20년 전 정화를 버린 남자가 민수를 살리고 있다니요. 정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감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3시간째 수술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정화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화는 일어나 수술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발 무사하길. 정화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정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기도를 마칠 무렵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 한 명이 나왔어요. 정화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료진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수술이 끝날 거예요.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민수가 살았다는 것만으로 정화는 감사했습니다. 의료진은 정화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교수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에 대한 미움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미워도 아들을 살려준다면 감사해야 했죠. 정화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40분쯤 더 지났을까요? 수술실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거였어요. 정화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가 나왔어요. 준호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얼굴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정화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준호는 복도를 걸어오다 정화를 발견했습니다.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죠.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갖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미움, 그리고 묘한 그리움까지도요. 정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수술복을 입은 준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정화는 준호를 단번에 알아봤죠. 정화의 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준호도 정화를 알아봤습니다. 준호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은 이미 지나갔고 환자 가족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 아들을? 왜? 정화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가 우리 아들이었어?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몰랐다고? 정화는 비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몰랐다고요? 이름이 박민수야. 당신이 지어준 이름이야. 당신 성을 물려준 거라고. 정화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대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몰랐어. 진심이야. 환자 차트에 보호자 이름이 당신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 그냥 박민수라는 환자였어. 정화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먹으로 준호의 가슴을 쳤어요. 몰랐든 알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20년 전에 우릴 버렸잖아. 민수가 18살 때 떠났잖아요. 정화는 울부짖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준호는 정화의 주먹을 받아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민수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정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흐느낌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정화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준호는 정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쳐다봤어요.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돼요? 정화는 다시 울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수술 경과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화에게 내밀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어. 정화는 경과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경과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출혈은 잡았어. 대동맥 봉합도 잘 됐고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어. 정화는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민수가 살았다는 말이었어요. 정화는 경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꼭 쥐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생명에는 지장 없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견뎌냈어.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민수가 살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민수를 살린 사람이 준호라는 사실이 정화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정화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정화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정화야, 정말 미안해. 그때 일은 내가 잘못했어. 정화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당신 없이 살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준호가 정화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화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준호는 손을 걷었습니다. 정화는 벽에 기대어 섰어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이야. 1시간쯤 있으면 면회 가능할 거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정화를 바라봤어요. 할 말이 많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다음 수술 준비됐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정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중환자실은 3층입니다. 조금 있다가 올라가시면 돼요. 정화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물러갔어요. 준호는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나 가봐야 해.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발걸음을 떼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 뒤돌아봤습니다. 정화야, 민수 곁에 있어줘. 깨어나면 많이 힘들 거야. 정화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화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정화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수술 경과지를 내려다봤어요.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경과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곧 갈게.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정화는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수를 봐야 했으니까요. 정화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다른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박민수 환자 보호자분? 정화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환자분 안정됐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하세요. 이리 오세요. 정화는 간호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가 한 침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정화는 침대에 누운 민수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화는 민수의 손을 볼에 갖다 댔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왔어. 민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했죠. 정화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민수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는 못했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화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며 민수를 돌봤죠. 간병인 일도 쉬었습니다. 민수가 전부였으니까요.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정화는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빨리 깨어나. 엄마 목소리 들리지? 정화는 매일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의사가 말했거든요. 환자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요. 정화는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동화 함께 놀러 갔던 공원, 민수가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까지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간호사인 줄 알고 돌아봤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정화는 굳어졌어요. 준호는 환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준호는 문가에 서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환자 상태 확인하러 왔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민수와 준호 사이를 가로막듯 섰어요. 확인 안 해도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시니까.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려 했지만 정화가 막아섰어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어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 정화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병원비 계산서야. 수술비랑 입원비 다 정리했어. 정화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하지도 않고 찢어버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화야, 진정해. 난 그냥. 정화는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동정이에요? 우리 인생 망가뜨려 놓고 2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돈으로 때우려고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야. 정화는 비웃었습니다. 아버지요? 20년 동안 아버지 노릇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모았어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잘 키웠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준호는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정화야, 그때 일은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정화는 창가로 가서 등을 돌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아빠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아요? 준호는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화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정화가 뿌리쳤어요. 손대지 말라니까요. 준호는 손을 걷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정화야, 사실은 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돌아서서 준호를 쳐다봤어요. 사실은 뭐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힘든 듯 했어요. 그때 내가 떠난 건 내 탓이 아니야. 정화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자, 그 간호사 말이야. 그녀가 날 속였어.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봤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내 아이를 가졌다고. 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정화는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릴 버렸다고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으면 다시 돌아왔어야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 1년이 지나서 알았거든. 그때 당신과 민수는 이미 날 지운 것 같았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거 보고 알았어.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정화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찾아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변명이 돼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에서 뭐가 달라져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우리는 당신 없이 살았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였어요. 정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 정화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펼쳐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병원 진단서야. 정화는 호기심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진단서에는 심장질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화는 놀라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10년 전부터 심장병 앓고 있어. 정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수술실에서 쓰러질지도 몰라. 의사들이 그러더라.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이번 민수 수술이 내 마지막 수술일 수도 있어. 정화는 진단서를 다시 봤습니다. 심장판막증, 부정맥, 여러 병명이 적혀 있었어요.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민수한테도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한 번 못했잖아. 정화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동정해 달라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내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화가 물었어요. 그리고 뭐요? 준호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정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의 말이 진심인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미움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당신이 아프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았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준호는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수 잘 돌봐줘. 그리고 미안해. 준호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진단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호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니. 정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 어떡하면 좋을까? 정화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속았던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프다고요. 정화는 준호를 용서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어두워졌어요. 정화는 민수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편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의식도 돌아왔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화는 민수가 깨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민수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죠. 엄마 걱정 많이 했죠?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여기가 어디예요? 정화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이야. 넌 큰 수술을 받았어. 이제 많이 좋아졌어. 민수는 가슴을 만져봤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었어요.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프지? 참아야 해. 곧 나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한 듯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정화는 민수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살아있는 민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병원 식당에 내려가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정화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밥 먹으려고. 정화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다른 자리에 가서 드세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식사를 하지 않고 정화를 바라봤어요. 민수 많이 좋아졌다며? 정화는 대답 대신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의사한테 들었어. 회복이 빠르다고. 다행이야. 정화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화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0년 동안 아버지 노릇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준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화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과일을 깎아서 민수에게 줬어요. 민수야, 사과 먹어. 민수는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정화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민수가 정화를 쳐다봤습니다. 뭐예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기억나?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떠나셨잖아요. 정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 잘 모르지.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잠들었고 정화는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봤어요. 일찍 일어났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돌아봤어요. 준호였습니다. 정화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준호는 정화 옆에 섰습니다. 민수 상태 확인하러 왔어. 정화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담당 의사가 따로 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래도 신경이 쓰여서.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햇살이 복도를 환하게 비쳤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준호는 정화를 쳐다봤습니다. 응, 거짓말 아니야. 정화는 준호를 돌아봤어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 의사들이 더 이상 수술하지 말라고 했어. 무리하면 안 된대.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 수술을 한 거예요? 준호는 정화를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잖아. 다른 의사한테 맡길 수 없었어. 정화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바보 같은 사람. 정화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아. 난 바보야. 20년 전에도 바보였고 지금도 바보야.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화에게 내밀었죠. 이거 간직하고 있었어. 정화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래 있었죠. 사진 속에는 어린 민수가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준호와 정화가 민수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진 다 버렸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버리려고 했어. 근데 못 버렸어. 2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 정화는 사진을 준호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어요. 가져. 당신이 가지고 있어. 정화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셋이 함께였던 그때 정화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떠난 거예요? 정말로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해. 매일 후회했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화야. 정말 미안해.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 가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볼게. 준호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화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에 든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행복했던 그때가 그리웠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민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뭐 보고 있어? 정화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보며 웃었어요. 그냥 밖 구경이요. 답답해서요. 정화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꺼내서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민수야, 이거 봐. 내 돌잔치 사진이야. 민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진짜 어리네요. 이게 저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 넌 정말 귀여웠어. 민수는 사진 속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아빠예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응, 내 아빠야. 민수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잘생겼네요. 엄마는 예뻤고요.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다들 젊었지. 민수는 사진을 정화에게 돌려줬어요. 엄마, 아빠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정화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멀리 계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안도했어요. 아직 민수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민수에게 저녁을 먹였어요. 민수의 식욕이 돌아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정화는 민수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천천히 먹어.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잠들었고 정화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까 받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행복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정화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준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고 간단한 재활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민수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어요. 하느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죠. 오전이었습니다. 정화는 민수와 함께 병원 복도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정화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기분 좋다. 오랜만에 밖 공기 마시는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그때였습니다. 복도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울렸어요. 응급 상황 발생. 2층 수술실. 의료진은 즉시 집결하세요. 정화는 방송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준호 교수님이 수술 중에 쓰러지셨대요. 정화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호가 쓰러졌다고요? 간호사는 급하게 달려갔어요. 정화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정신을 차렸어요. 응, 괜찮아. 우리 병실로 돌아가자. 정화는 민수를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준호가 쓰러졌다니. 정화는 준호가 심장이 안 좋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심각한 건 아니겠죠? 민수를 병실에 눕히고 정화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물었어요. 박준호 교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래요. 정화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층 수술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걸까요? 2층에 도착하자 수술실 앞은 의료진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화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침대가 나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준호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정화는 뒤따라갔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간호사가 정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세요? 정화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 아니요. 그냥.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화는 그 앞에 서서 손을 모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정화는 기도했습니다. 자신도 놀랐어요. 왜 준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2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중환자실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화는 벌떡 일어나 물었어요. 박준호 교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수술은 당연히 못하시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돌아갔어요. 정화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엔 그 사람도 살려주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이라도 살아야 우리 민수가 죄책감 안 느낄 거예요.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민수를 살린 사람이 준호라는 것을요. 준호가 없었다면 민수는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정화는 준호에게 빚을 진 셈이었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안 계세요? 정화는 일어났습니다. 제가 있어요. 간호사는 정화를 쳐다봤어요. 보호자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화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정화는 놀랐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다니요. 정화는 간호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한 침대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5분만 계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 씨, 정화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정화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정화야.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정화는 침대 옆에 섰어요. 준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저하다가 손을 잡았어요. 준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거예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안해. 몸이 말을 안 들었어.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바보 같은 사람. 아프면서 왜 수술을 한 거예요? 준호는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정화는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요.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화야, 이제라도 용서해줘.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괜찮아요. 다 잊어요, 우리.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화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괜찮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당신 덕분이야.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화는 준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있었어요. 빨리 나아요. 민수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수한테 아빠 이야기 해줄게요. 진짜 이야기를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는 준호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요. 이제 괜찮아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나가주셔야 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손을 놓으려 했지만 준호가 꼭 잡았어요. 정화야, 고마워.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쉬어요. 곧 다시 올게요. 정화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미움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정화는 눈물을 닦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수에게 가야 했어요. 민수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줘야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정화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어요. 정화는 미소 지으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정화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 아빠가 여기 계셔. 민수는 정화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계시다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응, 내 수술을 집도하신 박준호 교수님이 내 아버지야. 민수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20년 전 일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요.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아빠가 날 살린 거예요?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목숨 걸고 널 살렸어.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화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죠.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래, 아빠가 좀 나으면 데려올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수술은 할 수 없지만 회복하면 퇴원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화는 민수를 휠체어에 태우고 준호의 병실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민수가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정화는 민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널 보고 싶어 하셔. 정화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정화는 문을 열고 민수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정화와 민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화가 민수를 준호 옆으로 밀어줬습니다. 아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민수도 울었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등을 안았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세 사람은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민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일들이요. 민수는 재미있어 하며 들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퇴원했어요. 준호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의사 일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준호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갈까 해. 준호가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몸도 쉬고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 찾아와 줄 거야?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민수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준호는 약속대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죠. 정화와 민수는 주말에 준호를 찾아갔어요.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하자 공기가 맑았어요. 정화는 민수를 휠체어에 태우고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하얀 매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정화도 미소 지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호가 나왔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준호는 편안해 보였어요. 왔구나. 준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화는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준호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휠체어를 밀어 마당으로 데려갔어요. 민수야, 여기 좀 봐. 매화꽃이 예쁘지? 민수는 매화꽃을 만져봤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아빠. 준호는 아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좋았어요. 정화도 2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집 안으로 3사람을 안내했어요. 작은 거실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준호가 준비한 음식이 상에 차려져 있었어요. 내가 만든 거야. 맛은 보장 못해.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상을 보고 놀랐어요.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까지 정성스러웠습니다. 이걸 다 혼자 만드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 3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민수는 계속 웃었고 정화도 편안했습니다. 준호는 2사람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준호는 벤치에 앉아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못한 말, 이제라도 할게. 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화와 민수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 인연이 벌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2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늦었지만요. 3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3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1~2번씩 함께 밥을 먹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의 정이 쌓였습니다. 20년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용서와 평안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3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화는 매화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시간은 벌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약이더라. 준호와 민수는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뭐라고?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준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매화꽃은 바람에 흔들렸고 꽃잎이 하나둘 떨어졌어요. 봄의 햇살은 따뜻했고 세 사람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상처는 흔적으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미움은 용서로 바뀌었고 후회는 감사가 됐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정화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준호는 대문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 다음 주에 또 올 거지?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다음에는 제가 음식 해올게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민수가 준호를 안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준호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정화와 민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준호의 모습이 작아졌어요. 정화는 백미러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 된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이제부터 영원히. 차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용서한다는 것,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 줄 몰랐다고요. 2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안이 더 소중하다고요. 정화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셔서요.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상처는 치유됐고 미움은 사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매화꽃처럼 아름다운 새 출발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정화와 민수,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